자,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해보는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떠올려 보면 이제 동명사랑 투부정사는 둘 다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될 경우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동명사만 목적어로 쓰는 경우와 부정사만 목적어로 쓰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구분해서 이제 외우셔야 된다. 뭐 이런 걸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뭐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이제 둘 다 이제 목적어에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이게 경우가 사뭇 달라요. 정리를 해보면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이제 요거 아무거나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명사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투 부정사랑 동명사랑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제 두 개의 의미가 같지 않은 경우예요. 저번 시간에는 투 부정사랑 동명사랑 둘 다 목적어를 썼고 의미도 똑같아요. 해석하는 것도 똑같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쓸 수는 있지만 서로 의미가 달라져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경우고 이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제 대표적인 동사가 이제 여기 remember 하고 이제 forget이라는 동사가 이제 있는데요. 자, 어, 제가 설명은 다른 선생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to 부정사에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뜻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아이가 이제 to 부정사고요. 이제 동명사는 이제 현재 내지 이제 과거 지향적이에요. 자,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뭐뭐 할 것으로 해석하실 거고요. ing는 뭐뭐 했던 것 내지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뭐 할 것, 했던 것 이렇게. 자,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신다. 내가 진짜 이거 죽어도 못 외우겠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는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만약에 동명사는 ing잖아요. 그죠? 그럼 세 글자죠? 그러면 이제 했던 것 뭐 이렇게라도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예. 이렇게 외워도 시험 잠가면 또 틀려서 옵니다. 예, 많이 헷갈리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온 경우예요. 자, 나는 기억한다. 보았던 것이 아니라, 보았던 것이죠. 과거에 그 영화를 봤던 것,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나는 기억한다. To watch the movie. 어, 그녀와 오늘 영화를 볼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오늘 약속이 있는데 아직 안 간 거죠. 영화 보러 아직 안 간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위에 거 같은 경우 이미 본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 자리를 비워놓는 거죠. 뭐. 이렇게 비워놓고 to를 쓸지 ing를 쓸지 이제 결정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뭐 기억하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당연히 이제 있는 것도 반대 말이죠. 반대말이 있다라는 표현도 똑같죠. 예. 나는 잊어버렸다. 까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어제 비타민을 먹는 걸 까먹었다. 어제 비타민을 먹었던 것을 까먹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내가 비타민을 먹었는데 이건 내가 비타민을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미래인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비타민을 먹을 것을 까먹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주인공 이제 제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비타민을 먹기로 했는데 이 먹겠다는 그 계획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try랑 관련된 것도 있는데 자, 요때는 try가 뜻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자, try 다음에 ing가 올 때는 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try 다음에 ing가 왔을 때는 뭐 시험 삼아 해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시도하다라고 해주세요. 시도하다. try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는 시도하다. 그러면 타미는 시도한 거예요. 배우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시험 삼아 해보다 어려우시면 시도하다. 자, 근데 try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바로 붙어서 나온다. 그러면 try는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력하다라고 바꿔 써야 돼요. 이때는 노력하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파트는 여러분이 직접 외워주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한 가지 좀 예외되는 상황인데 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자, stop to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로 동명사를 목적어로 씁니다. stop이란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써요. 근데 이제 stop 다음에 이제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이 멈췄다는 거예요. 왜 멈췄냐면 그 어, 꽃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멈췄다는 거죠. 자,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이란 소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지금 명사처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자리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목적어가 아니고요. 수식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하기 위해 뭐 하려고라고 해서 안 하셔도 돼요.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뜻이 완전히 바뀌죠. 동명사가 올 때랑 투정사가 올 때랑 try ing는 단순하게 시도를 해보는 거고 try to는 이제 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애쓰는 거니까 좀 다르게 아셔야 돼요. 자, 뭐 아주 전형적인 예제가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잊어버렸다. 근데 줬던 것을 잃어버렸대요. 줬던 것을 잃어버린 거니까 이제 워터에는 이제 물 주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물 주다. 물 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물을 주었던 것을 잃어버린 거니까 forget 다음에 주었던 것, 어떤 것, 했던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watering 이렇게 채워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노력을 하셨대요. 자, 노력을 하셨는데 try를 썼구나. 마찬가지예요. 노력하다는 이렇게 투부정사 쓰는 거. 이런 건 제가 설명도 해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우고 푸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이 없어요. 자, 3번. 작년에 한라산을 오른 것을 기록했다. 지금 작년에고요. 오른 것을 올랐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과거니까 이제 climbing 이렇게 완성을 하셔야겠네요. 쉽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분사를 배우셔야 되는데, 어, 분사가 이제 상당히 까다롭고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파트거든요. 투부정사처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일단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분사의 정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분사란 형용사다. 이렇게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사란 형용사다.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사에는 종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들어보는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이제 현재 분사가 있고 이제 과거 분사가 있어요. 자, 얘네는 그럼 품사로 뭘까요? 명사도 있고 형용사 있고 뭐 부사, 동사도 있을 거고 뭐 이 중에 그럼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할까요? 제가 딱 5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당연히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역시도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 뭐가 붙어도 똑같아요. 아,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분사를 헷갈릴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맨 처음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자, 그래서 이 틀리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형태 때문에 그래요.
자,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면 현재 분사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그럼 얘랑 뭐랑 똑같이 생긴 거냐면 동명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자, 과거분사는 어떻게 생기냐? 뭐 기본형은 VED입니다. 물론 이제 불규칙형이라고 해서 외워야 되는 것도 있는데 VED입니다. 얘는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이제 과거 동사랑 똑같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모양은 같은데 지금 하는 역할이 다른 이제 그런 애들이 생긴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분명 ing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다른 걸로 해석하라 그러고 갑자기 ed가 나왔는데 얘는 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얘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혼란이 온다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사란 형용사입니다. 자,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여기 grow가 나오고 있으니까 grow로 해보죠. grow라는 동사가 있으면 이제 grow라는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ing 같은 거 붙이거나 뭐 과거형이면 과거형으로 만들거나 뭐 pp형이면 pp기로 만들거나 하는데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형용사고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책이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자, 분사란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분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나뉘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현재 분사니 과거 분사니 해서 이 의미가 현재니까 현재에 있는 일만, 과거니까 뭐 과거에 관련된 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시제 개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일단 버리시고 일단 분사란 이제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우리가 PP라고 하는 놈이 있다. 기본형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기본형은 이렇게 VED 이런 게 있고 이제 불규칙 형태가 있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PP라고 불러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형용사잖아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바꿨는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 해석은 이제 뭐뭐 하는 이나 뭐뭐 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긴 거는 뭐뭐 된이나 뭐뭐 되어진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뭐뭐 하는이나 뭐뭐 하고 있는 자, 이런 말이 즉 능동이라거나 진행의 의미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뭐 되거나 되어진 건 우리 수동이라고 들어봤겠죠. 그죠? 그리고 완료.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일단은 이렇게 생긴 거를 난 어떻게 해석해야겠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해석해야겠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ing 하고 ed가 붙어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스마일은 미소 짓다. 미소 짓다에서 이제 뜻을 바꾸는 거죠. 자, ing 붙이면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ing 붙여봐. 그러면 미소 짓는 혹은 미소 짓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스마일드는 미소 지어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롤링이라는 거는 구르다예요. 구르다 혹은 굴리다. 자, 그러면 ing 붙이면 어떻게 돼요? 굴리는 구르고 있는 자, ed 붙이면 자, 굴려진 굴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제 그러면 요 의미 뭐뭐 된, 뭐뭐 하는, 하고 있는, 하는 중인.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자, 뭘 한번 해볼까요? 뭐 요리하는 해볼까요? 요리하는? 요리하는? 야, 요리하는은 어디서 나왔겠어? 그죠? 당연히 동사인 쿡에서 나왔겠죠. 자, 거기서 요리하는을 만든 거야. 요리하는, 하는은 여기 있네. 그죠? 그러니까 ing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쿠킹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리하고 있는도 쿠킹. 자, 그럼 요리되어진, 요리되어진. 그럼 되어지는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 된. 그죠? 그러니까 pp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혹시 이제 과거 분사형 이제 pp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제가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pp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외우죠? 뭐 eat, ate, eaten. 자, 그다음 뭐 run, runned, runned. 뭐 이런 거 다 외워 보셨죠? 자, 뭐 엄청 많아요. 뭐도 있지? 뭐 너무 많은데. 뭐 write, wrote, written. 자, 중요한 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 왜 외웠냐는 거죠. 어? 너 왜 외웠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외웠어 이거? 야, 선생님이 외우래서?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자, 여기는 여기 첫 라인 여기는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 두 번째는 두 번째 라인 여기는 과거 동사야. 그래서 과거형이라고 우리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우지, 그지? 자,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먹었다, 배웠다, 썼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냐는 거지. 요 마지막 여기가 뭐냐는 거야. 여기가 바로 그 미지의 영역이잖아, 우리한테,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고 뭐 PP라고 해라고 옛날에 선생님한테 듣고 막 외웠겠지. 자, 근데 여기는 정작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과거분사 pp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먹는이 아니라 이건 뭐겠어? 먹힌, 먹여진 뭐 이렇게 되겠네. 자, 런드 그러면 배우고 있는 이게 아니라 배워진. 자, written은 쓰다가 아니라 쓰여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정리를 해보면 자, 뭐 ing가 달렸냐 혹은 ed가 달렸냐에 따라서 뭐뭐 하는이나 뭐뭐 된이라는 이제 의미가 생겨요. 자, 중요한 거 얘네는 해석이 다 뭐야? 형용사랑 비슷하네. 그죠? 야, 놀고 있는 아이. 뭐 이런 거. 요리된 아침. 뭐 좀 이상한가? 구워진 케이크.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당연히 뒤에 이제 명사를 붙여서 써야겠죠. 자, 그게 뭐 이런 겁니다. 자, fish랑 nut은 좋대요. 누구한테? 자라나는 아이한테.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그죠? ing 붙여서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죠? 그가 보았다. 어떤 애? 자고 있는 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똑같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pp. 뭐뭐 된, 되어진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 남자가 고쳤다. 어떤 그런 피해를 입은 부분. 그 기계에서 손상된 부분. 손상된 부분. 자, there were 뭐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 그러면 떨어진 잎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게 낙엽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이해를 상당히 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리한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지. 아, 얘를 동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혹은 뭐 지금 오늘 배운 것처럼 뭐뭐 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자, 마찬가지. 뭐 ed 붙은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뭐 했다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뭐 되어진 이렇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자유자재로 문장의 적재적소에
넣으실 수 있으셔야 이제 독해를 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현재 분사는 사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 위에 텍스트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명사가 있는데 뒤에 뭐가 온 거야? 지금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온 거야. 오케이? 자, 아까는 그럼 어떤 형태였냐? 아까랑 같이 봅시다. 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한 거는 어떤 형태냐면 어, 분사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분사, 현재든 과거든 분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와서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왜? 분사는 형용사니까. 네, 이런 형태였다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바뀌었어. 이제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뒤에 와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보면 이제 분사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됐고, 자,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아까는 앞에서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뒤에서 수식한대요. 오케이? 뒤에는 필요 없어요. 뒤에는 다 똑같은 거야. 능동일 때는 뭐가 ing 뭐 그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아까 한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언제 그럼 뒤에서 꾸며주냐? 자, 제가 딱 정리해 드리면 뭐 분사구, 즉 분사구 어구 형태 한 단어 이상일 때예요. 한 단어 이상일 때. 우리가 뭐 구라는 거에서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뭐 투 부정사구, 동명사구, 전치사구 뭐 여러 가지를 들어봤을 텐데 이 구라는 거는 단어 의미 단위가 단어 하나 이상일 때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 Do you know the man taking a pictu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뭐 사진 찍고 있는 저 남자를 아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a picture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가 돼? 그렇죠. 지금은 의미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taking a picture 요기까지 있어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의미가 생긴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ing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앞에 거 만약에 꾸며줄 때는 어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이제 이런 뜻이 돼서 남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언제? 자, 이렇게 한 단어, taking이라는 한 단어 이상일 때. 자, 아까 보시면 아까는 다 한 단어가 꾸며준 거야. 한 단어. growing 자라고 있는 뭐 sleeping 자고 있는 손상을 입은 떨어진 이런 식으로 하나가 꾸며질 때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형용사랑 똑같아요. 형용사. 뭐 예를 들면 뭐 큰 케이크 그러면 a big cake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죠? 앞에 게 뒤에 거 꾸며주는 한 단어일 때. 그지?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단어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의미 단위를 이룰 때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이거는 분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의 전반적인 영역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 어, 너 on the table 아이씨 너무 좁네요. A book on the table 이런 거. 자,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최악의 해석을 보여드릴게요. 테이블 위에 책이 있다. 이게 최악이야.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반성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있다가 어디 있냐고. 그죠?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고 이 문장은. 아, 그러면 book 책이 있는 거야. 책.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책 탁자 위에. 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를 꾸며주는 거지. 동사는 없지만 탁자 위에 책이 있다. 이게 아니라 탁자 위에 있는 책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해석을. 자, 지금 엄청난 게 보여. 야, 뭐가 보이냐면 한 단어 이상인데 우리 분사가 없어. 지금 이런 게 없다고 여기에. 그런데도 한 단어 이상인데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줬잖아. 그렇죠? 한 단어 이상일 때는 원래 이렇게 꾸며주는 단위가 한 단어 이상, 즉 구의 단위를 이룰 때는 이제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this picture 이렇게 해변에서 찍힌 이 사진은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되십니까? 자, 그다음 자 이제 ing가 두 번 등장해요. 두 번, 한 번, 두 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하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고민하라고 했어요?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하고 있는인지.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보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자, 자 나는 즐긴다. 내가 뭘 즐기냐는 거죠. 그러면 보고 있는 걸 즐기겠냐? 보고 있는 영화를 즐겨요? 보고 있는 영화? 그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을 즐기게 된 거죠. 영화를 보는 것. 그러니까 얘는 보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근데 어떤 영화? 옛날을 보여주는, 과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 여기는 이제 현재 분사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목적어 역할이라고 잘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하는 게 사실 중학교 내신문제에 꽤 많이 나와요. 자, I bought a cell phone made in Korea. 그러면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핸드폰입니까?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앞에 있는 셀폰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풀어봤는데 밑에도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그러면 핫도그를 파는 가게다. 자, 이거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것만 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핫도그를 파는 가게다. 파는 가게. 파는 그죠? 팔고 있는 이거잖아. 그죠? 열리는 자, 홀드가 무슨 뜻이냐면 홀드는 열다예요. 열다. 혹은 개최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 개최 파티, 페스티벌은 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말은 개최되는 거, 열리는 거, 그러니까 여는 게 아니죠.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동이라고 하는 거죠. 책을 들고 있답니다. 들고 있는, 들려진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 여기다 일단 뭐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로 이 부분을 한번 가리고 해석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가리고 이 부분을 가리고 여기를 네가 답을 써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다음에 옆에 거랑 맞나 틀리나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 배웠거든요. 어, 이해 안 가시면 좀 반복해서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학원에 따로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